네, 안녕하세요. 마음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의 공포감이 컸었는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다 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코스피가 플러스 0.89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후반까지 이 주간의 이 코스피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 7월 후반부터 해서 8월 초까지 지금 이번 주까지도 이 음봉의 모습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오늘 이 주봉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래 꼬리가 좀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월요일장의 하락이 컸었지만은 화요일부터 좀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의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일봉 상태에서 이 색깔, 이 캔들의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는 방어가 좀 되었지만은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 마감했다는 거는 오전장의 반등, 오전장의 상승, 오후장에는 꼭 시장을 관망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봉이라든지 주봉 차트에서 연속된 양봉이 연출될 때 좀 확실한 저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에 대한 깊이가 상당히 컸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는 1차적인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흐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확정 짓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시황풀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완벽한 저점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장에서 지수의 음봉이 연출되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시황 정리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파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은 오늘 장에서 시장의 이 장중에 리스크가 요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플러스 0.89에서 마감을 했지요.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내용은요. 인민은행이 11년 만에 처음 기준환율을 7위안까지 어제 올렸는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른 이 7.0135 위안의 환율 변동 고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위안화, 그러니까 달러 위안화에 대해서 이 절상을 하라. 그러니까 위안화에 대한 너무 약세가 돼 있다. 가치를 올려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위안화 약세입니다. 절하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의 이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랐기 때문에 방어 의지는 컸구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내용 때문에 다음 주의 시장도 변동성을 예측을 해야 되겠고요. 자, 우선은 이 위안화, 그러니까 이 앞서서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위안화를 삼아서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 우리는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을 계속 예측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변동성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사실 안정치를 못할 것인데요. 우선은 오늘 환율은 좀 소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 순리대로 그러니까 뭔가 정석적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죠. 변동성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것, 떨어지는 것, 사실은 예측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에 대한 주변 상황을 관망할 때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7위안대로 고정화된다면은 우리나라 이 신흥국 환율들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환율 수혜주로서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 오늘 사실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종목들이 플러스를 띄기도 했지만은 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동에 의해서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주가가 방어 역할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오늘자리까지 해서 반등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차가 전체적인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올해 이 초부터 해서 반등에 대한 추이를 그렸던 이유가 사실 신차에 대한 효과, 실적에 대한 개선이었는데 환율적인 리스크가 오히려 실적 개선에 추가적인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난 1분기, 2분기까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주가가 조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실적에 대한 개선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자동차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요. 자, 오늘자 후반대까지 보게 되면은 1.92% 마감 상태까지 좀 긍정적으로 마감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만큼 이 시장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크기를 보게 된다면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돌려 세웠다. 이번 주에 조정 이후에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 7위안 혹은 우리나라 환율 1,190원, 1,200원대 있다라면은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가도 좋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침에 개장전 포인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중국의 산업계 쪽, 그러니까 히토리 협회에서 히토리를 무기화하자. 공식 서명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오늘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건 수산주죠, 참. 네. 일단 중국에 대해 히토류 이야기를 해서 오늘 유니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장 초반 때 강한 시세에서 자, 마감 때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마감 상태로 했을 때는 플러스 14%에서 마감을 했는데, 다른 이제 후발주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티플렉스, 노바텍, 해인 이와 같은 종목들이 음봉으로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니온을 비롯해서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요. 최근에 와서 급반등하는 모습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좋지 않은 관계로 했을 때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산업계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뉴스를 보셔야 되냐면은, 물론 이제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납이 돼서 음봉 마감이지만은, 히토리에 대한 이 재료가 정말로 쓰이는지, 물론 이제 테마성에 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을 발빠르게 하셔야겠지만은,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이 히토리를 삼아서 정부,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쓰일 수 있는 재료로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재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오늘은 상승폭을 좀 반납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대응은 이 바닥권을 탈출했을 때 가격 지지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단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4,800원대인데요. 이 라인대와 그리고 상단에 올라왔을 때 이 5,65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 대한 이 밴드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한다면요, 이 중국의 산업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의 IT 섹터에서 히토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은 아마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그동안에 미국에서 중국,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와 같이 뭔가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일본의 이 제품의 수입 규제가 발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석탄재에 대한 부분들 수출 이 관계 규정을 좀 갖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이 방사능 검사 관련된 강한 뉴스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한 종목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종목인데요. 이 일본의 석탄재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도를 좀 더 측정하겠다. 그래서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르비텍 종목인데요. 물론 이제 이 오르비텍이 관련주로서 움직임인 것이지, 물론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한국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 일본의 석탄재가 수입되는 거는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꼭 일본에서만 가져와야 되느냐? 사실은 이 일본에서 수입할 때 돈을 주고 수입해 놓은 게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산 대체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 이 화력발전소 폐기물에 대해서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관련된 뉴스가
한국테크놀로지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석탄재 쪽에서 국산의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술적인 대응 위치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수혜주로서 이 종목을 주시하셔도 좋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요. 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석탄재라고 했지만 이 부분들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지원, 일본 기업에 돈을 받으면서 이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멘트 기업들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매출이 삭감되는 형태. 그러니까 시멘트 기업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오히려 반대쪽이 나왔어요. 시멘트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차질이 생기면서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오늘 시멘트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자,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또 성신양해까지 해서 모두 다 장중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가격도 상당히 영향을 주겠지만은 일단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왔던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와 악재가 섞인 종목이라서 장중에 기술적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시선이 바뀔 때는요, 이 고려시멘트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 장에서도 이 상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지 못할 때 고려시멘트가 음봉으로 빠질 때에는 다른 후발주 종목들 호재에 대한 부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악재에 대한 리스크 걱정도 하셔야 된다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장에 대한 준비, 다음 주에 대한 준비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과 중국 또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은 장기전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서 그동안의 반도체 소재 한 가지 제품에 세 가지에서 규제해왔던 것들 중에 한 가지 제품을 일부 허용을 하면서 대화의 여지가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는 나왔지만은 오늘 우리나라가 일본의 석탄재에 대한 수입 규제가 나오면서 앞으로에 대한 갈등 또 양국이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요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이와 같은 무역 갈등이 진행된다면은 가장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환율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은 앞으로도 계속 불안감을 만들 것이고요. 안정치 못한 환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혜될 수 있는 종목, 자동차, 전기전자 섹터에 대한 관심은 이어가자. 다음 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직영과 또 중국의 위안화, 히토리에 대한 무기화 얘기는 계속 이 내용들을 크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신경 써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요. 역시나 시장 자체가 바닥은 확인한 것 같지만 확정 짓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들 그리고 국산화 반사이익에 대한 수혜주들은 좀 장기적인 포인트로 해서 해법을 찾아가시고요.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반일 감정이 나올 수 있는 불매의 운동. 그러니까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흐름들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현금에 대한 유동성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그래도 한숨을 좀 돌렸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래도 이 밴드 안에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시고요. 종목에 대한 해법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